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좋은 기운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어쩌면 이미 익숙할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기술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삶의 본질과 행복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니멀 라이프란 어떤 의미인가요? 옷열벌로 살기, 집에 소파를 두지 않기? 혹시 소유한 물건의 개수를 먼저 떠올리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작게 사는 삶을 넘어 수많은 삶의 방식 중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꼭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살아갈 때 삶의 질이 비로소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헤맨 끝에야 비로소 그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미니멀 라이프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호기심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솔직히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고민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고대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무력이 없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밥 먹는 것보다 옷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정리정돈에는 전혀 소질이 없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를 너무 하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너 그렇게 살면 정말 시집 못 간다 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것을 본 남편이 어느 날 빙 둘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상하네. 이 침대 헤드에는 왜 자꾸 먼지가 쌓이는 걸까? 물론 그건 청소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손님이 오기 전날에야 남편과 함께 대청소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먼저 미니멀리즘의 본질을 짚어봐야 합니다. 미니멀리즘, 즉 최소주의는 본래 예술과 문화 사조에서 시작되어 단순함을 추구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으로 확장된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첫째, 미니멀 라이프는 자발성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혹은 유행이라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필요한 물건과 일을 줄여나가며 내가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 본질은 사라지고 맙니다. 둘째, 물건을 줄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소유물이 줄어들면 생활이 단순해지고 그 과정에서 얽혀있던 마음과 생각이 함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비움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미니멀 라이프는 시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소비하는 데 쓰던 시간을 아껴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슴 뛰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삶입니다. 한때 집안일을 끝없이 미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했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물건이 줄어들자 신기하게도 집안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소가 쉬워지니 미룰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소중한 시간으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100명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다면 그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정답은 100가지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100개 이하로 줄여야만 미니멀리스트다와 같은 규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0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과 1000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미니멀 라이프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흔히 물건의 개수로 판단하려 하거나 텅 빈 방, 하얀 집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니멀 라이프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500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원래 1000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500개를 비워낸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엄청난 비움을 실천한 진정한 미니멀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원래 가진 것이 적었던 사람이 그 물건들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있는가 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니멀리즘의 반대편에 있는 맥시멀리즘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완벽하게 좋은 삶입니다. 미니멀이든 맥시멀이든 그 선택의 중심에는 오직 나의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많은 이사를 거치며 삶의 공간과 소유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혼 시절 24평 아파트에서 시작해 29평으로 이사갈 때는 짐이 무려 5톤에 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물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녀의 삶은 아이를 위한 생존 청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화장대 문을 열고 닫으며 놀다가 그만 날카로운 모서리에 눈두덩이를 찍고 만 것입니다. 피가 나는 아이를 보며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화장대는 한때 모든 여자의 로망처럼 예쁜 공간에서 화장하고 싶은 꿈을 담고 있던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그저 먼지만 쌓여가는 위험한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화장대를 처분하기로 결심했을 때 아깝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확보되었고 먼지 청소의 부담이 줄었고 공간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 작은 비움이 모든 것을 바꾸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한 지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너에게 불필요한 걸 비운 거네. 그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야. 그때부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가 원했던 것은 펜션 같은 집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펜션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수저가 있고 어디에 냄비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나만 아는 집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가 오시든 시부모님이 오시든 누가 와도 편안하게 물건을 찾고 사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은 물건을 모으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그것들을 비우는 데 쓴다고 합니다. 결국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이 도리어 당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기선아,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렴. 이제 나는 다 필요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의 여정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병에 걸리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책을 내고 미니멀리스트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우리 집에는 이런 물건이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비워야 해라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친환경 살림을 한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깊은 스트레스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내가 안 쓰는 물건, 불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 서랍 속 포크 하나까지도 내가 모르는 물건이 없지. 그렇다면 된 거야. 미니멀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의 마음입니다.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남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대충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발견한 몇 가지 실용적인 지혜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중한 구매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정말 필요해? 사고 나서 잘 관리할 수 있어. 예쁜 그릇을 봐도 이걸 사면 저 공간을 못 쓰게 되고 꺼내기도 힘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욕구가 줄어듭니다. 한때는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난감을 끊임없이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아이가 장난감과 노는 동안 엄마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BS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장난감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 부모가 만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장난감을 줄이는 대신 엄마가 직접 아이의 가장 좋은 장난감이 되어주었습니다. 둘째, 소비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 사면 100% 할인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사면 결국 덜 쓰게 되고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을 또 사게 됩니다. 돈을 2번 쓰는 셈이죠.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을 둘 공간부터 마련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비운다는 규칙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편리한 동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 도구는 창고 깊숙한 곳이 아니라 눈에 잘 띄고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둡니다. 그래야 나만 하는 청소가 아니라 남편도 아이도 누구나 하는 청소가 됩니다. 설거지는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하고 식기는 같은 모양으로 통일하면 겹쳐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넷째, 비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비우고 후회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두려워서 비우지 못한다면 평생 아무것도 비울 수 없습니다. 침대를 비웠다가 허리가 아파서 다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 사람은 비워봤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침대가 진짜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움은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버릴까 말까 망설여지는 물건, 추억이 담긴 선물, 비싸게 주고 산 물건들,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물건을 간직하는 것이 당신에게 작은 행복을 준다면 그냥 두어도 괜찮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최종 목표는 텅 빈 집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니까요. 생각만큼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직접 해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주 작은 공간 하나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욱 가볍고 충만해지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좋은 기운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어쩌면 이미 익숙할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기술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삶의 본질과 행복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니멀 라이프란 어떤 의미인가요? 옷열벌로 살기, 집에 소파를 두지 않기? 혹시 소유한 물건의 개수를 먼저 떠올리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작게 사는 삶을 넘어 수많은 삶의 방식 중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꼭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살아갈 때 삶의 질이 비로소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헤맨 끝에야 비로소 그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미니멀 라이프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호기심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솔직히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고민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고대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무력이 없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밥 먹는 것보다 옷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정리정돈에는 전혀 소질이 없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를 너무 하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너 그렇게 살면 정말 시집 못 간다 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것을 본 남편이 어느 날 빙 둘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상하네. 이 침대 헤드에는 왜 자꾸 먼지가 쌓이는 걸까? 물론 그건 청소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손님이 오기 전날에야 남편과 함께 대청소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먼저 미니멀리즘의 본질을 짚어봐야 합니다. 미니멀리즘, 즉 최소주의는 본래 예술과 문화 사조에서 시작되어 단순함을 추구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으로 확장된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첫째, 미니멀 라이프는 자발성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혹은 유행이라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필요한 물건과 일을 줄여나가며 내가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 본질은 사라지고 맙니다. 둘째, 물건을 줄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소유물이 줄어들면 생활이 단순해지고 그 과정에서 얽혀있던 마음과 생각이 함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비움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미니멀 라이프는 시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소비하는 데 쓰던 시간을 아껴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슴 뛰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삶입니다. 한때 집안일을 끝없이 미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했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물건이 줄어들자 신기하게도 집안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소가 쉬워지니 미룰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소중한 시간으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100명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다면 그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정답은 100가지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100개 이하로 줄여야만 미니멀리스트다와 같은 규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0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과 1000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미니멀 라이프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흔히 물건의 개수로 판단하려 하거나 텅 빈 방, 하얀 집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니멀 라이프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500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원래 1000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500개를 비워낸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엄청난 비움을 실천한 진정한 미니멀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원래 가진 것이 적었던 사람이 그 물건들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있는가 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니멀리즘의 반대편에 있는 맥시멀리즘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완벽하게 좋은 삶입니다. 미니멀이든 맥시멀이든 그 선택의 중심에는 오직 나의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많은 이사를 거치며 삶의 공간과 소유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혼 시절 24평 아파트에서 시작해 29평으로 이사갈 때는 짐이 무려 5톤에 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물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녀의 삶은 아이를 위한 생존 청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화장대 문을 열고 닫으며 놀다가 그만 날카로운 모서리에 눈두덩이를 찍고 만 것입니다. 피가 나는 아이를 보며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화장대는 한때 모든 여자의 로망처럼 예쁜 공간에서 화장하고 싶은 꿈을 담고 있던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그저 먼지만 쌓여가는 위험한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화장대를 처분하기로 결심했을 때 아깝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확보되었고 먼지 청소의 부담이 줄었고 공간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 작은 비움이 모든 것을 바꾸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한 지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너에게 불필요한 걸 비운 거네. 그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야. 그때부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가 원했던 것은 펜션 같은 집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펜션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수저가 있고 어디에 냄비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나만 아는 집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가 오시든 시부모님이 오시든 누가 와도 편안하게 물건을 찾고 사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은 물건을 모으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그것들을 비우는 데 쓴다고 합니다. 결국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이 도리어 당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기선아,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렴. 이제 나는 다 필요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의 여정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병에 걸리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책을 내고 미니멀리스트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우리 집에는 이런 물건이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비워야 해라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친환경 살림을 한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깊은 스트레스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내가 안 쓰는 물건, 불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 서랍 속 포크 하나까지도 내가 모르는 물건이 없지. 그렇다면 된 거야. 미니멀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의 마음입니다.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남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대충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발견한 몇 가지 실용적인 지혜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중한 구매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정말 필요해? 사고 나서 잘 관리할 수 있어. 예쁜 그릇을 봐도 이걸 사면 저 공간을 못 쓰게 되고 꺼내기도 힘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욕구가 줄어듭니다. 한때는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난감을 끊임없이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아이가 장난감과 노는 동안 엄마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BS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장난감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 부모가 만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장난감을 줄이는 대신 엄마가 직접 아이의 가장 좋은 장난감이 되어주었습니다. 둘째, 소비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 사면 100% 할인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사면 결국 덜 쓰게 되고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을 또 사게 됩니다. 돈을 2번 쓰는 셈이죠.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을 둘 공간부터 마련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비운다는 규칙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편리한 동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 도구는 창고 깊숙한 곳이 아니라 눈에 잘 띄고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둡니다. 그래야 나만 하는 청소가 아니라 남편도 아이도 누구나 하는 청소가 됩니다. 설거지는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하고 식기는 같은 모양으로 통일하면 겹쳐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넷째, 비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비우고 후회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두려워서 비우지 못한다면 평생 아무것도 비울 수 없습니다. 침대를 비웠다가 허리가 아파서 다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 사람은 비워봤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침대가 진짜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움은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버릴까 말까 망설여지는 물건, 추억이 담긴 선물, 비싸게 주고 산 물건들,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물건을 간직하는 것이 당신에게 작은 행복을 준다면 그냥 두어도 괜찮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최종 목표는 텅 빈 집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니까요. 생각만큼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직접 해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주 작은 공간 하나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욱 가볍고 충만해지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좋은 기운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어쩌면 이미 익숙할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기술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삶의 본질과 행복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니멀 라이프란 어떤 의미인가요? 5개월벌로 살기, 집에 소파를 두지 않기? 혹시 소유한 물건의 개수를 먼저 떠올리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작게 사는 삶을 넘어 수많은 삶의 방식 중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꼭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살아갈 때 삶의 질이 비로소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헤맨 끝에야 비로소 그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미니멀 라이프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호기심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솔직히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고민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고대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무력이 없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밥 먹는 것보다 옷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정리정돈에는 전혀 소질이 없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를 너무 하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너 그렇게 살면 정말 시집 못 간다 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것을 본 남편이 어느 날 빙 둘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상하네. 이 침대 헤드에는 왜 자꾸 먼지가 쌓이는 걸까? 물론 그건 청소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손님이 오기 전날에야 남편과 함께 대청소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먼저 미니멀리즘의 본질을 짚어봐야 합니다. 미니멀리즘, 즉 최소주의는 본래 예술과 문화 사조에서 시작되어 단순함을 추구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으로 확장된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첫째, 미니멀 라이프는 자발성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혹은 유행이라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필요한 물건과 일을 줄여나가며 내가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 본질은 사라지고 맙니다. 둘째, 물건을 줄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소유물이 줄어들면 생활이 단순해지고 그 과정에서 얽혀있던 마음과 생각이 함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비움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미니멀 라이프는 시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소비하는 데 쓰던 시간을 아껴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슴 뛰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삶입니다. 한때 집안일을 끝없이 미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했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물건이 줄어들자 신기하게도 집안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소가 쉬워지니 미룰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소중한 시간으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100명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다면 그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정답은 100가지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100개 이하로 줄여야만 미니멀리스트다와 같은 규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0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과 1000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미니멀 라이프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흔히 물건의 개수로 판단하려 하거나 텅 빈 방, 하얀 집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니멀 라이프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500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원래 1000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500개를 비워낸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엄청난 비움을 실천한 진정한 미니멀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원래 가진 것이 적었던 사람이 그 물건들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있는가 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니멀리즘의 반대편에 있는 맥시멀리즘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완벽하게 좋은 삶입니다. 미니멀이든 맥시멀이든 그 선택의 중심에는 오직 나의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많은 이사를 거치며 삶의 공간과 소유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혼 시절 24평 아파트에서 시작해 29평으로 이사갈 때는 짐이 무려 5톤에 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물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녀의 삶은 아이를 위한 생존 청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화장대 문을 열고 닫으며 놀다가 그만 날카로운 모서리에 눈두덩이를 찍고 만 것입니다. 피가 나는 아이를 보며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화장대는 한때 모든 여자의 로망처럼 예쁜 공간에서 화장하고 싶은 꿈을 담고 있던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그저 먼지만 쌓여가는 위험한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화장대를 처분하기로 결심했을 때 아깝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확보되었고 먼지 청소의 부담이 줄었고 공간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 작은 비움이 모든 것을 바꾸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한 지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너에게 불필요한 걸 비운 거네. 그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야. 그때부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가 원했던 것은 펜션 같은 집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펜션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수저가 있고 어디에 냄비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나만 아는 집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가 오시든 시부모님이 오시든 누가 와도 편안하게 물건을 찾고 사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은 물건을 모으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그것들을 비우는 데 쓴다고 합니다. 결국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이 도리어 당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기선아,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렴. 이제 나는 다 필요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의 여정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병에 걸리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책을 내고 미니멀리스트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우리 집에는 이런 물건이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비워야 해라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친환경 살림을 한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깊은 스트레스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내가 안 쓰는 물건, 불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 서랍 속 포크 하나까지도 내가 모르는 물건이 없지. 그렇다면 된 거야. 미니멀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의 마음입니다.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남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대충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발견한 몇 가지 실용적인 지혜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중한 구매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정말 필요해? 사고 나서 잘 관리할 수 있어. 예쁜 그릇을 봐도 이걸 사면 저 공간을 못 쓰게 되고 꺼내기도 힘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욕구가 줄어듭니다. 한때는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난감을 끊임없이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아이가 장난감과 노는 동안 엄마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BS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장난감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 부모가 만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장난감을 줄이는 대신 엄마가 직접 아이의 가장 좋은 장난감이 되어주었습니다. 둘째, 소비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 사면 100% 할인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사면 결국 덜 쓰게 되고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을 또 사게 됩니다. 돈을 2번 쓰는 셈이죠.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을 둘 공간부터 마련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비운다는 규칙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편리한 동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 도구는 창고 깊숙한 곳이 아니라 눈에 잘 띄고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둡니다. 그래야 나만 하는 청소가 아니라 남편도 아이도 누구나 하는 청소가 됩니다. 설거지는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하고 식기는 같은 모양으로 통일하면 겹쳐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넷째, 비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비우고 후회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두려워서 비우지 못한다면 평생 아무것도 비울 수 없습니다. 침대를 비웠다가 허리가 아파서 다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 사람은 비워봤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침대가 진짜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움은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버릴까 말까 망설여지는 물건, 추억이 담긴 선물, 비싸게 주고 산 물건들,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물건을 간직하는 것이 당신에게 작은 행복을 준다면 그냥 두어도 괜찮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최종 목표는 텅 빈 집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니까요. 생각만큼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직접 해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주 작은 공간 하나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욱 가볍고 충만해지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좋은 기운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어쩌면 이미 익숙할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기술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삶의 본질과 행복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니멀 라이프란 어떤 의미인가요? 옷열벌로 살기, 집에 소파를 두지 않기? 혹시 소유한 물건의 개수를 먼저 떠올리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작게 사는 삶을 넘어 수많은 삶의 방식 중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꼭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살아갈 때 삶의 질이 비로소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헤맨 끝에야 비로소 그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미니멀 라이프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호기심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솔직히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고민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고대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무력이 없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밥 먹는 것보다 옷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정리정돈에는 전혀 소질이 없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를 너무 하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너 그렇게 살면 정말 시집 못 간다 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것을 본 남편이 어느 날 빙 둘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상하네. 이 침대 헤드에는 왜 자꾸 먼지가 쌓이는 걸까? 물론 그건 청소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손님이 오기 전날에야 남편과 함께 대청소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먼저 미니멀리즘의 본질을 짚어봐야 합니다. 미니멀리즘, 즉 최소주의는 본래 예술과 문화 사조에서 시작되어 단순함을 추구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으로 확장된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첫째, 미니멀 라이프는 자발성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혹은 유행이라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필요한 물건과 일을 줄여나가며 내가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 본질은 사라지고 맙니다. 둘째, 물건을 줄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소유물이 줄어들면 생활이 단순해지고 그 과정에서 얽혀있던 마음과 생각이 함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비움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미니멀 라이프는 시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소비하는 데 쓰던 시간을 아껴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슴 뛰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삶입니다.
한때 집안일을 끝없이 미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했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물건이 줄어들자 신기하게도 집안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소가 쉬워지니 미룰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소중한 시간으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100명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다면 그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정답은 100가지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100개 이하로 줄여야만 미니멀리스트다와 같은 규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0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과 1000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미니멀 라이프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흔히 물건의 개수로 판단하려 하거나 텅 빈 방, 하얀 집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니멀 라이프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500개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원래 1000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500개를 비워낸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엄청난 비움을 실천한 진정한 미니멀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원래 가진 것이 적었던 사람이 그 물건들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있는가 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니멀리즘의 반대편에 있는 맥시멀리즘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완벽하게 좋은 삶입니다. 미니멀이든 맥시멀이든 그 선택의 중심에는 오직 나의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많은 이사를 거치며 삶의 공간과 소유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혼 시절 24평 아파트에서 시작해 29평으로 이사갈 때는 짐이 무려 5톤에 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물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녀의 삶은 아이를 위한 생존 청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화장대 문을 열고 닫으며 놀다가 그만 날카로운 모서리에 눈두덩이를 찍고 만 것입니다. 피가 나는 아이를 보며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화장대는 한때 모든 여자의 로망처럼 예쁜 공간에서 화장하고 싶은 꿈을 담고 있던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그저 먼지만 쌓여가는 위험한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화장대를 처분하기로 결심했을 때 아깝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확보되었고 먼지 청소의 부담이 줄었고 공간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 작은 비움이 모든 것을 바꾸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한 지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너에게 불필요한 걸 비운 거네. 그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야. 그때부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가 원했던 것은 펜션 같은 집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펜션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수저가 있고 어디에 냄비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나만 아는 집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가 오시든 시부모님이 오시든 누가 와도 편안하게 물건을 찾고 사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은 물건을 모으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그것들을 비우는 데 쓴다고 합니다. 결국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이 도리어 당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기서나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렴.
이제 나는 다 필요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의 여정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병에 걸리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책을 내고 미니멀리스트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우리 집에는 이런 물건이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비워야 해라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친환경 살림을 한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깊은 스트레스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내가 안 쓰는 물건, 불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 서랍 속 포크 하나까지도 내가 모르는 물건이 없지. 그렇다면 된 거야. 미니멀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의 마음입니다.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남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대충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발견한 몇 가지 실용적인 지혜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중한 구매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정말 필요해? 사고 나서 잘 관리할 수 있어. 예쁜 그릇을 봐도 이걸 사면 저 공간을 못 쓰게 되고 꺼내기도 힘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욕구가 줄어듭니다. 한때는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난감을 끊임없이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아이가 장난감과 노는 동안 엄마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BS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장난감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 부모가 만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장난감을 줄이는 대신 엄마가 직접 아이의 가장 좋은 장난감이 되어주었습니다. 둘째, 소비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 사면 100% 할인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사면 결국 덜 쓰게 되고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을 또 사게 됩니다. 돈을 2번 쓰는 셈이죠.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을 둘 공간부터 마련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비운다는 규칙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편리한 동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 도구는 창고 깊숙한 곳이 아니라 눈에 잘 띄고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둡니다. 그래야 나만 하는 청소가 아니라 남편도 아이도 누구나 하는 청소가 됩니다. 설거지는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하고 식기는 같은 모양으로 통일하면 겹쳐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넷째, 비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비우고 후회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두려워서 비우지 못한다면 평생 아무것도 비울 수 없습니다. 침대를 비웠다가 허리가 아파서 다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 사람은 비워봤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침대가 진짜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움은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버릴까 말까 망설여지는 물건, 추억이 담긴 선물, 비싸게 주고 산 물건들,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물건을 간직하는 것이 당신에게 작은 행복을 준다면 그냥 두어도 괜찮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최종 목표는 텅 빈 집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니까요. 생각만큼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직접 해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주 작은 공간 하나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